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겠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물론 2021년에 열렸습니다만은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양궁대표팀 올림픽 9연패를 달성했죠.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참가 이래로 33년째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기록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활을 잘 쏘나요? 서양이 원래 사과 이렇게 딱 얹어놓고 쏘는 게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신기한데요.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개인전 동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또 거머쥐면서 국민 스타로 발돋움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기보배 선수인데요. 지금 KBS 해설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보배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유명한 이렇게 스포츠 스타하고 전화하거나 뭐 인터뷰해본 처음인데요. 네. 자, 어쨌든 이번 도쿄올림픽 특히 양궁 종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올림픽은 저로서도 정말, 각별한 올림픽이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뭐 선수로 올림픽을 출전했지만, 해설을 준비하면서, 이번 올림픽만큼은 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었습니다. 네. 자, 지금 KBS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선수로 뛰시는 것하고 해설위원으로 뛰시는 것하고는 일단 관점도 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같은 점은 뭐 선수들이 경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경기장의 환경이라든지 날씨, 그런 경기 운영에 대한 흐름들을 함께 느끼는 거죠. 그럴 때는 제 몸도 함께 긴장이 되는 것 같고, 네. 다른 점이라고 하면 조금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적기적시에 아쉬웠던 것들, 뭐 부족했던 부분들, 뭐 그런 거를 해설을 하게 되면 한눈에 다 보이게 되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선수들 올림픽도 끝났고 정말 지금 꿀 같은 그런 휴식을 조금 취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일단 포상금도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얼마나 받나요, 이번에? 이건 너무 속물 같은가요? 이번에는 선수들이 많이 고생한 만큼 네. 그만큼 많이 보상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선수들 지금 뭐 코로나19로 제가 올림픽을 출전했을 때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행사 같은 거를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동안 또 대신에 훈련하면서 이제 지쳐 있었던 뭐 피로를 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돈 얘기를 물어봤는데 돈 얘기는 슬쩍 하시고 본질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자, 선수들 한 명씩 한번 이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저도 사실 양궁 봤습니다. 그런데 심박수가 이렇게 밑에 쿵쾅쿵쾅쿵쾅 나오더라고요. 하트 모양으로 해서 화면에. 네네. 근데 김우진 선수 경기할 때 심박수가 뭐 80,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일반 성인 남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심박수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되나요, 이게? 저도 이번에 심박수가 공개되면서 좀 많은 흥미로움을 가졌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긴장을 많이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해내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네네. 침착하게 경기를 잘 운영해 나가는 선수들도 있죠.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치르기 전에 이 비전 기술 영상이라는 그 심박수 변화를 인식하고 이런 누적된 데이터로 결정적인 순간까지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는 심리 훈련도 함께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심박수를 조금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훈련은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면? 항상 그 긴장된 상황들을 노출을 시키고 그 속에서 자신이 그 심박수에 대한 그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긴장감이 많이 극도로 올라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함께 이제 접목을 시켜서 트레이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연습,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는 훈련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심리 게임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죠. 지금 양궁 그 경기 룰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화살의 발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살의 발수가 적어지면 그만큼 경기에 이 변수도 많아지게 돼 있어서 이 적은 발수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곧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번에 파이팅 소년 궁사 김재덕 그리고 또 안산 선수 네.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화제가 된 인물로 꼽힐 수 있는데 김재덕 선수 경쟁력 일단 뭐가 있을까요? 김재덕 선수는 정말 제가 지난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선수는 정말 처음 봤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했는데 네. 김재덕 선수는 정말 어린 선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력에서는 뭐 바람에 대한 판단력도 빠르고 무엇보다 뭐 기술에 있어서는 뭐 거침없이 가감한 슈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활 쏘는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특히나 자신이 원하는 게 되지 않을 때 직선이 풀 때까지 하는 선수일 정도로 정말 근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김재덕 선수가 외치는 파이팅이라는 그런 뭐 포효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옆에서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무슨 천둥 소리 같이. 이게 전략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측면에서 이걸 봐야 돼요? 하나의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김지덕 선수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출전하는 유스 세계 선수권 대회 말고는 뭐 이렇다 할 만큼 국제대회 경험이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그런 큰 무대에서 처음 서는 상황인데 네. 긴장도 풀고 팀에는 뭐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면서 상대 선수들한테는 뭐 어린 선수로서 나름 자신감을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김재덕 선수 일단 국내 대회 할 때는 그렇게 큰 소리를 안 내고 일부러 이제 국제 대회 같은 거 할 때 옆에 적군을 향해서 적군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소리를 내면서 좀 뭔가 좀 기를 또 모으는 그런 전략을 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재덕 선수를 보면은 너무 귀여워요. 막 네. 아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수촌에서도 뭐 분위기 메이커로 막내 역할을 잘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김재덕 선수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함께 대회를 출전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재덕 선수의 좀 본 모습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네. 네, 아무튼 뭐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재덕 선수 배짱도 좋고 근성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또 의견 보내주시고 또 안산 김재덕 혼성팀에서 첫 금이 나왔죠. 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땀 흘리고 열심히 한다는 거는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김재덕 선수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기보배 선수 얘기하는 경우도 있네요. 기보배 선수 현역으로 뛸 때 양궁의 매력에 빠졌었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김재덕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가 또 기보배 선수다. 이런 기사가 네. 나와서요. 오, 네.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처음 알았어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 본인이 예전에 현역으로 뛸 때하고 지금 선수들하고 이렇게 딱 보면은 좀 다른 게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한 거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선수들이요? 네. 뭐 저도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죠. 저희들 때는 뭐 싫다, 뭐 좋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은 감정을 숨기고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친구들은요 굉장히 개성도 넘치고 자기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보배 선수도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쪽에 속하긴 하지만 이 친구들은 굉장히 너무 어린 친구들이어서요. 네. 네. 그렇군요. 이모의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자, 그런데 양궁 선수들 이렇게 나이 분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어린 10대 선수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머 저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네 이런 또 생각이 드는 40대 선수들도 활약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좀 세대 차이가 없이 그냥 어떤 연령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가요? 뭐 굳이 장점을 따지자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처럼 체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양궁이라는 종목이 자기 관리만 잘하면 오랫동안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또 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이번에 좀 들은 것 중에 하나 놀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양궁을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많이 그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냥 알아서 선수들이 알아서 해야 돼서 막 투잡되는 선수들도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그게 약간 좀 다른가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아니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 많은데 네. 다른 나라 선수들은 본인의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양궁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선수들도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 소속된 직장에서 본인의 업무를 다 마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양궁을 하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개인 각자 흩어져서 훈련을 하다가 뭐 대회 치르기 뭐 몇 주 전에 모여서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투잡되면서 힘들게 하면서 하는 선수들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상황이 더 나은 편이네요. 아무래도 환경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좋죠. 또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또 성적도 좋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좋은 성적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니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투자해도 안 된다 생각해서 좀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노영현 뉴스 인사에 대해서는요. 기보배 전 양궁 국가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현역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혹시 기보배 선수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많이 이제 댓글도 달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모든 다른 협회들이 양궁협회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실력으로 뽑힌 거라서요.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대 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간 부러울 따름이죠. 자, 이제는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저도 매우 좀 분노스럽고 우려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안산 선수 금메달 3개나 따신 분인데 페미니스트 논란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들 어리둥절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선배로서 당시 이제 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 벌어진 이런 그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리오올림픽 때 개인전을 앞두고 좀 좋지 않은 논란이 언급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안산 선수가 이제 64강, 32강에서 너무도 표정이 좋지 않길래 이렇게 혹여나 경기력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었고 나이가 어린 선수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대회에 나가서 사실 집중을 해서 그 대회에만 그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막 흔들어대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선수들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선수들이 뭐 4년을 준비해서 나왔지만 뭐 올해는 5년을 준비했지만 올해는 5년을 준비해서 그렇죠. 나온 경기지만 네. 그 시간 동안 선수들은 올림픽을 이 한 가지만 바라보고 4년의 시간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순간을 뭐 좋지 그러니까 경기력에 몰입을 해도 모자르는 그 시간에 이렇게 뭐 좋지 않은 그런 언론에 휩싸인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도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 자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연습을 평소에 많이 했다는 게 또 오히려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런데 안산 선수 키가 170cm라면서요? 네. 죄송하지만 우리 기 선수님은 몇 cm세요?
저는 168 정도, 네, 됩니다. 우리 네. 선생님도 되게 크신데 원래 이렇게 양궁 선수들이 키가 커요? 아니요, 작은 선수들도 있죠. 장혜진 선수 같은 경우는 160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작은 그러면 선수도 어쨌든 뭐 있고. 여자 단체전 선수들 키 얘기가 이번에 많이 나와서 이게 좀 신체 조건이 강팀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키가 크면 바람이 흔들려도 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이번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남자들 못지않은 그 파운드를 가진 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네. 또 그만큼 키가 크면 팔 길이도 길다라는 것인데 팔 길이가 길수록 더 많은 장력을 활용을 해서 활을 쏘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영향도 덜 받고 또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가장 이번에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도 전체 선수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그런 활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렇게 한 게 일부러 더 속도를 빨리 내고 더 세게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활이라는 게 본인 신체 조건에 맞춰서 활 파운드를 가지고 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을 뭐 덜 받고자 뭐 체력을 키워서 일부러 쓰는 선수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은 왜 이렇게 양궁을 잘합니까?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해서. 결과인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해서 그거는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하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네네. 뭐 좀 특별하게 잘하는 그런 게 없어요? 유전적으로 뭐 특별히 잘하는? 뭐 글쎄요. 뭐 유전적인 것보다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그 경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대비책? 어떤 대비책이 네.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 그 해의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올림픽을 대비하는 뭐 준비를 할 정도로 뭐 2008년 베이징 때는 뭐 관중들의 소음에 대비했던 그런 훈련들. 네. 그래서 뭐 그때부터 뭐 야구장에서 소음 적응을 훈련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런던 올림픽 때는 뭐 기후의 변화에 대한 뭐 훈련, 그리고 리우 올림픽 때는 뭐 이 숙소와 경기장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런 차고지를 빌려서 그런 선수들의 휴식 공간 같은 것도 마련해 주었을 정도로 네, 그런 대비책을 굉장히 빨리빨리 다른 그 시스템보다 앞서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진 대비 훈련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좀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이제 활하고 이 관역하고 되게 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들이 다 눈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시력이 되게 약한데도 이렇게 잘 쏘고 이럴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특별한 게 있나요? 그런 훈련을 하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뭐 시력이 좋든 안 좋든 활 쏘는 데에는 뭐 크게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그래? 같아요. 안 제가 보여? 봤을 때는요. 안 보이지 않아요? 잘 보여요? 이게 시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은 뭐 그만큼 안경을 착용을 하면 되고, 잘 보이는 선수들도 그 관역판이 70m 거리이기 때문에요. 사실, 네. 네, 색깔로 구분을 하지 저희가 막 점수가 막 눈에 보이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요. 색깔로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그거를 감각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크게 좌우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무식해서 몰랐었던 거네요. 자, 지금 한국 양궁의 저력, 투명성, 공정성, 무한 경쟁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투명성과 공정성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력만 보고 뽑겠다 이런 양궁협회 네. 선발 방식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선발이 되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실력을 갖춘 선수들과 혹독한 선발전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올림픽 챔피언도 특혜라는 게 없이 이제 공정한 시스템에서 선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누구의 편의도 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긴장을 놓칠 새가 없다는 게 그 세계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올림픽 양궁 3관왕인 안산 선수 뭐 향후 목표가 뭐냐 물어봤더니 전국체전 금메달이다 이래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 사실 그 올림픽 끝났으니까 다음에 이제 선수들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있습니까? 우리 기보배 선수도 또 대회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올림픽을 치는 선수들은 9월 말에 있을 세계선수권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다시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최선을 다하면서도 즐기는 우리 선수들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뭐 심박수 대단한 평정심 유지하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외국 선수들은 널뛰던데요. 뭐 이런 얘기 지금 의견들 각각 주고 계십니다. 자, 기 선수님 오늘 후배들에게 응원 메시지 대회 준비 관련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올림픽에 좀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좀 다시 부담감을 안고 세계선수권 대회를 준비한다니까 마음은 조금 안쓰럽긴 한데요. 네. 국가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얘기까지 마무리 잘 들었습니다. 자, 기보배 전 양궁 국가대표 선수와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저는 또 잠시 후에 청정시대에서 뵙겠습니다.